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건강한 웃음과 행복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일수입니다. 덥고 습한 하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 기사를 보면요. 찜통 더위다, 최고 더위다, 폭염특보다라는 그 제목으로 가득해요. 맞아요. 네. 뭐 여름이면 더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싶긴 하지만 올해는 뭔가 체감상 더 더운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더 더워요. 네, 가끔가다 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이 더위를 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부 지방에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른 곳도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폭염특보도 발효된 곳도 있던데요. 그리고 또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때도 참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돌풍과 함께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우리 지역이죠. 이 영동군에 기상청 호우 진급 재난 문자가 네네.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자는 극한호우가 올 때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보내는 건데 그만큼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했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자 저도 지난 토요일에 받았었거든요. 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물가 주변이나 도로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 재난 문자 알림 꼭 켜두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또 호우에 또 피해 없도록 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활력 준비한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저녁엔 홈트가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올여름 3주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 그렇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윤주 강사와 함께하는 흉곽 사이즈를 줄이는 운동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또 특별한 반려동물 앵무새 브리더 농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재료 가운데서 마늘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마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산으로 잠시 후에 떠나보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달리다 보니 어느새 상반기 안녕하고 우와. 7월이 됐습니다. 이 절반을 떠나보냈는데 희수 씨는 좀 돌아보면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저의 2025년 상반기를 조금 되돌아보면 네. 뭐 열심히 방송하고 집에 가고 이 일과 집터를 반복했던 하루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뭐 돌이켜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에 치이고 일상에 치이고 그래서 이 어른들을 위한 힐링 시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힐링하러 떠나볼까요? 미라 씨 알려주셔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 오직 어른들을 위한 힐링 수업이 시작됩니다. 힐링하러 오세요. 저요 힐링 필요해요. 이 다크서클 좀 보세요.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힐링 타임 가져보시죠. 힐링이 필요한 1인 왔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대체 뭔가요? 충북문화재단의 생애주기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받았어요. 그 성인 대상 프로그램인데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고 즐기고 그리고 좀 예술로 가득한 세상을 좀 꿈꾸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수업이라 많이 오실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성인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이제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재미있게도 30대부터 70세까지 어른분들이 이제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많이 좀 간직하고 찍어내서 이제 또 작품을 만들어 집에 가셨을 때 그 작품들을 보고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랄 거고요. 아리따운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얼굴이 하얗셔서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계신데 재밌으세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좀 약간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뭐를 조금 욕심내고 알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것 같고, 예,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보고서는 안 해보던 것들이라 좀 재밌거든요. 작품이 너무 멋지세요. 서예를 조금 했어요. 서예를 하셨구나. 서예는 붓을 들고 생각하는 대로 집중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바로 작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판화는 제가 생각한 걸 파서 먹을 칠한 다음 다시 이렇게 찍으니까 어떻게 작품이 나올까? 그게 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신청하신 분들도 엄청 집중하고 계세요. 어떤 거 하나에 그렇게 몰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뭐 좋아했지? 내가 평소에 뭐 했을까?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미술 수업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까지 느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쉼표가 필요할 때 이런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요즘 여기저기에서는 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혹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났었는데 오늘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충북문화재단은 각 연령층에 맞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각계전투식으로 이 강사분들이 직접 공지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만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간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북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충북 곳곳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검색해서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교육 지도는 8월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문화 강좌들은 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여가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면 더욱더 반가운 얼굴이죠. 윤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수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와, 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엽고 사랑스럽고 영특한 동물인데 어떤 동물일까요? 일단 저희가 또 반려동물, 저는 강아지, 희수 씨는 그 도마뱀 네. 또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저희도 동물 너무 사랑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희수 씨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은 네. 모두가 다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수진 씨가 특별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아지, 고양이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 요즘에 네. 그 너튜브나 영상 이렇게 보면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혹시 돼지? 돼지 아닐까요? 돼지? 오늘의 돼지? 주인공은 바로 앵무새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은 앵무새와 앵무새를 키우는 특별한 농부 네.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누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무엇보다 영특합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우며 무엇보다 영특한 동물 앵무새를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 앵무새와의 인연을 자산으로 삼아 반려동물 앵무새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괴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 농부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름비가 운치 있게 내리는 충북 괴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운치 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기 누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이게 뭐예요? 네, 앵무새. 네. 앵무새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 앵무새가 왜 있어요? 아,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괴산에서 앵무새를 키우는 앵무새 브리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성기욱 농부입니다. 아니 앵무새 브리더가 뭐예요, 근데? 앵무새를 키워서 이제 새끼들을 잘 키워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려동물로 분양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야, 아니 저는 이렇게 앵무새를 가까이 본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안녕, 내 이름은 지지. 앵무새 지지랍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여기서 앵무새를 키우세요? 네, 여기는 집이라 저 앵무새 새끼 앵무새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앵무새들은 지금 농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마리만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쪽에 더 있습니다. 이쪽에요, 이쪽에? 네. 어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야, 아니 여기에 다 모여 있네요. 어머, 귀여워라. 농부의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앵무새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요. 조그만한 요만한 애도 있어요. 네, 저 친구는 이제 태어난 지 지금 17일 됐습니다. 17일이요? 네. 아니 17일 치고는 조금 크네요. 그쵸. 얘네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네, 왜냐면 빨리 자연에서도 한 달에서 2달, 8주면 스스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어린 앵무새들 스스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농부의 보살핌으로 먹이를 먹는답니다. 아니 그런데 앵무새 먹이를 준비하며 온도 체크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서 너무 뜨거운 거를 온도 체크 제대로 안 하고 먹이면 이 소낭 내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어린 앵무새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절대 이 위닝이 끝나기 전에는 분양을 보내지 않습니다. 먹이를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들이지만 먹이를 주는 것 또한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새끼 앵무새 하나하나 고무 주사기를 이용해 손수 이유식을 먹여야 하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시간에 한 번씩 주고, 그리고 새벽에 2시에서 2시 반에 한 번 일어나서 새벽은 한 번 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점점 크면서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소화 능력에 따라 빨리 소화시키면 소화시키는 그 소낭을 체크한 다음에 그때. 와, 진짜 애기 다루듯이 되게 정성껏 기르시네요. 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앵무새 브리더를 시작한 건 그 전에 이제 영화 일을 했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꿈과 그리고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좀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앵무새 계속 제 옆에 있어줬더니 앵무새가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런 브리더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좀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전야, 기억의 밤 등 다양한 영화에서 미술팀장으로 일하던 신나는 농부. 앵무새 브리더가 되기 위해 과감하게 영화 현장을 떠났다는데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예쁜 앵무새를 우연히 봐서 그 앵무새를 분양해야겠다, 입양해야겠다 생각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연한 기회에 앵무새를 한 마리 입양하게 됐는데 반려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앵무새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특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반려동물 떠나보내는 건데 앵무새의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앵무새 수명이 얼마나 되죠? 요 갈라 앵무새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년 정도 삽니다. 신나는 농부는 행복해지기 위한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농부님 지금 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러면 밴드 연습하시면서 우리 지지한테 음악 들려주신 거예요? 네, 종종 사실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네, 지진 좋아합니다. 앵무새 지지도 좋아한다는 농부의 노래 실력 궁금한데요. 감상해 볼까요? 행복하려고 이런 삶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최대한 많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와, 야. 다시 앵무새 브리더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 큰 앵무새들에게 먹일 과일과 채소들을 손질하는데요. 앵무새 브리더는 대부분의 시간을 앵무새 먹이를 준비하는 데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네요. 그냥 이게 지금 몇 마리 분의 지금 40마리 정도. 유기농 채소를 사가지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신나는 농부의 앵무새 농장. 다 큰 앵무새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 곳인데요. 앵무새들을 만나려면 소독과 방역은 필수랍니다. 우와, 야, 이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누군가 했더니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네. 이야, 살아있는 인형이 따로 없네요. 색색의 예쁜 인형, 아니 앵무새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 친구들은 프린세스 패럿이라고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하게 키우고 있을 겁니다. 진짜요? 네. 이 친구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었던 앵무새입니다. 저 노란 애는 썬머라는 이름을 가진 썬코니어라는 앵무새고요. 저 아이는 이름은 헤르미온느고요. 그 종은 이클렉터스라는 종입니다. 네. 사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으로 다 지었습니다. 강아지처럼 이렇게 치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한 그 5세에서 7세 정도의 그 감성적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따라주니까. 앵무새는 신나는 농부를 부모처럼 따르고 농부는 앵무새를 자식처럼 대합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앵무새 먹이로 주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또 앵무새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바이트 문제도 있고 깨물기도 하고 또 먼지 날아다니니까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배변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시고 접속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저는 제가 분양할 때도 항상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무새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동물의 단점까지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필요하니까요. 큰 꿈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저희 이 괴산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앵무새들과 함께 살고 싶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지금 이 브리딩 센터의 이 주변을 좀 아름다운 생태 정원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에서 앵무새와 함께하며 앵무새를 사랑하고 있는 앵무새 브리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뮤직큐.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그건 바로 앵무새. 예쁘고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교감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새가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가끔은 말도 통하는 특별한 반려동물, 앵무새랍니다.
앵무새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또 반려동물로 소개하는 앵무새 브리더 농부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핑크빛의 그 지지. 예. 저는 뭐 네. 썸머가 맞아요. 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예쁘더라고요. 농부님이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온 친구가 썸머와 헤르미온느이고요. 네.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앵무새 지지인데요. 제가 지지를 허락을 받고 살짝 만져봤는데 굉장히 뽁닥한 이불에 만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런 부드럽고 느낌이에요? 또 농부님께서 잘 키우신 덕분인지 네네. 엄청 예쁘고 털도 윤이 나고 부럽다. 너무 예뻤습니다. 일단 네. 인형 같았어요. 만져보고 그렇구나. 싶어요. 저도 화면 보는 내내 눈을 떼기가 힘들었는데 전 또 궁금한 게 보통 앵무새는 이 사람 말에 좀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앵무새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서요. 네. 낯선 상황에서는 말을 아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님이랑 단 둘이 있을 때 아빠, 안녕 이런 단어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제가 그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앵무새가 예쁜 사람에게는 좀 말을 또 잘한다고 하던데 수진 씨는 어떻게 몇 마디 좀 나눠봤습니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언니 너무 예뻐. 뭐라고 들은 것 같아요. 누가요? 지지가요, 썸머가요? 썸머, 지지, 헤르미온느 다 들은 것 같은데 카메라 네. 밖에서는 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인을 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뭐 맞는 걸로 해줄까요? 나중에 지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그랬네요. 네, 오늘도 또 재미난 소식 가져와 주신 수지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고맙습니다.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지역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음식 재료 가운데 마늘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 마늘 재배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단양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럼요. 그리고 서산에서는 육족 마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서산의 육종 마늘은 네. 마늘 쪽이 굉장히 단단해서 저장성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이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알라신 함량이 높기도 하고 또 매운맛과 이 달콤한 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육종 마늘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그럼 바로 서산으로 떠나보시죠.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서산의 자랑, 육종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스콘으로 육종마늘을 새롭게 즐겨볼까요? 서산으로 함께 가시죠. 오늘은 서산으로 찾아왔는데요. 서산은 예부터 땅이 비옥하고 해풍이 불어와서 농산물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맘때면 알싸한 이것을 수확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요. 저도 작업복 입고 일손도우러 가볼게요. 서산시 부성면 마룡리, 시원한 해풍이 부는 마을인데요. 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으로 키운 농산물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진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서산 육종 마늘입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향 너무 좋죠? 네, 그냥 향을 맡아도 식욕이 막 당기는데요, 지금. 네. 제가 오늘 수학도 하신다 하셔서 이렇게 복장까지 차려입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예. 드넓은 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한 육종 마늘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이 마늘이 작년 10월에서 11월에 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추운 혹독한 동절기를 견디는 채소가 없는데 마늘은 그걸 이겨내고서 이렇게 자라준 거 보면은 몸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알이 더 단단해진 육종 마늘. 지난 봄 별다른 가뭄이나 폭우가 없어서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마늘 줄기와 잎이 노랗게 변하면 수확 시기가 된 거죠. 줄기를 잡고 뽑아서 흙을 살살 털어주셔야 됩니다. 마늘이 상하지 않게. 네. 와, 근데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이 마늘 향이 쑥 올라오네요, 위로. 네, 진하죠. 다른 종류의 마늘보다 육종 마늘 향이 가장 진합니다. 특히 부성면은 육종 마늘의 우량 종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늘 중에서도 으뜸 마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뽑을 때 힘은 좀 들어가도 묵직한 게 쏙 딸려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네, 지금 이 밭에서 수확하고 있는 육종 마늘은 서산시에서 좋은 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마늘로서 유명한 부성면에 종자 마늘 생산을 하고 있는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튼실하고 좋은 마늘이 생산됩니다. 비옥한 땅의 기운을 오롯이 담고 있는 서산 육종 마늘.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하나하나 그대로 담겼습니다. 서산 육종 마늘은 삼국시대부터 재배해온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해양성 기후라 마늘 재배지의 적지입니다. 단맛이 진하고 향이 깊어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서산에서는 약 320헥타르에서 5,300톤의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특히 육종 마늘은 저장성이 높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네, 이름이 육종 마늘이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마늘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쪽이 다 고르게 육쪽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육종 마늘이라고 정의를 할 때 쪽이 6쪽에서 8쪽을 육종 마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구가 크다 보면 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이 적은 아이들은 육쪽이 많이 나오는데 마늘이 큰 아이들은 7쪽, 8쪽까지 쪽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서산 주민들은 잘 키운 마늘 하나가 열 농산물 안 부럽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확한 마늘은 건조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늘 줄기를 잘라낸 뒤 일주일 정도 건조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습기 없이 잘 건조해야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맛있게 먹는 첫째는 삼겹살, 두 번째는 장아찌, 또 멸치 볶을 때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마늘 까가지고서 꼬치향 찍어 먹으면 여름 반찬 더 이상 없죠. 찬물에 물 말아서 육종 마늘 최고 알아주는 거요. 서산 육종 마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밥상의 감초 마늘을 오늘은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먹어볼까요? 서산 도심에 있는 과자점을 찾았는데요. 서산의 핫플답게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면 사할 정도로 생각나는 맛이고 저번에도 왔다가 문이 닫혀져서 두 번째 온 거예요. 일부러 왔어요. 딸이 소개시켜줘서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는 오픈런 해야 살 수 있어요. 이미 텅텅 빈 진열대 보이시나요? 모두 품절됐습니다. 여기 빈 거 언제 또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3차 수량까지 다 구워서 냈고요. 더 이상 재료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입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드는 스콘, 특히 육종 마늘 스콘이 인기입니다. 타지에서 서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걸 접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서산에서 나오는 특산물 자체에 대한 우수성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보여드리고 선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싸한 육종 마늘이 듬뿍 들어간 스콘,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이 향이 지금 맡아보면 좀 알싸하고 그 매콤한 마늘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스콘에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한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버터와 밀가루를 넣은 반죽에 육종 마늘을 넣고 잘게 갈아줍니다. 설탕과 소금, 우유도 비율에 맞게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마늘을 갈아 넣어서 그런지 그 향이 좀 더 진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버터랑해서 갈아서 넣을 때 마늘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유 조절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영업 비밀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에서 저희 마늘 사다가 구입해다가 이제 구에다가 이런 디저트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야 좋죠. 저 서산 토박이라서 서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둥글 납작하게 만든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꿀과 마요네즈, 설탕, 파슬리를 넣어서 토핑을 만드는데요. 스콘에 올려 오븐에 구워주면 맛있는 육종 마늘 스콘이 완성됩니다.
마늘 바게트 냄새도 나고요. 맞아요. 달달하고 그 풍미가 넘치는 그런 향이 나는데 열이 가해지면서 알싸한 향 사라지고 단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잘 구워진 스콘, 한눈에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마늘 바게트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이 스콘이 이렇게 마늘 향도 나고 풍미도 좋고 달달하고 폭신하고 부드럽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또 마늘 스콘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저희 또 육종 마늘 사용했기 때문에 풍미도 강하고 또 단맛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네. 이번에는 감태 스콘입니다. 서산의 명물 감태를 듬뿍 넣어 만드는데요. 감태를 곱게 갈아 가루로 사용합니다. 육종 마늘 대신 감태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풍미를 살려주는 펄소금을 뿌려 구워주면 되는데요. 감태의 새로운 변신도 기대해주세요. 감태는 좀 그 쌉싸름하고 그런 맛이 좀 있는데 이 스콘과 만나서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과자 맛이 날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 입 먹자마자 감태 풍미가 퍼집니다. 바다향. 그게 엄청 강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고소한 맛. 버터랑 이제 쌉싸래한 감태가 만나면은 감태의 쌉싸란 맛이 조금 중화가 돼요.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안 그래도 처음에 물었을 때보다 씹었을 때보다 계속 입안에서 녹으면서 먹으니까 맛이 좀 달라져요. 맞아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또 짭조름하고. 단짠. 맞아요. 단짠의 고소함까지. 서산의 바다와 육지에서 재배한 육종 마늘과 감태. 부드럽고 고소한 스콘으로 변신했는데요. 여러분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산에 와서 이렇게 서산 육종 마늘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서산 육종 마늘과 스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풍을 맞고 자라 더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서산 육종 마늘. 우리의 식탁을 더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밥상의 감초인데요. 한식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레시피로 많이 즐겨보세요. 마늘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군요. 마늘 디저트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네, 맛있는 또 디저트 이야기 봤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네.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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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자세의 정석 필라테스 강사 조윤주입니다. 조윤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희수 씨, 바른 자세. 자,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정석. 저희 그 자세 어떻게 괜찮습니까? 역시 홈트를 오래 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레이트하군요. 이 바른 자세라는 별명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필라테스 하면 곧 바른 자세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세의 표본이 되고자 바른 자세 정석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좀 자세 혹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조금 운동법을 가져오셨을 텐데 어느 걸 좀 배워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쁜 바른 자세 상체 핏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기억나죠? 그래서 3주 챌린지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네,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했습니다. 네, 화요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2탄, 이제 3주 챌린지 중에 상체에서 조금 내려가서 흉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흉곽이 어디냐면 우리 배보다는 살짝 위에, 즉 갈비뼈 주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특히 오늘 하실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누굴까요? 산후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출산 후 운동의 회복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면 흉곽이나 갈비 부분이 많이 벌어지고 실제로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회복을 하기 위해 이 호흡을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우리 산모들뿐만이 아니라 호흡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호흡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불안정한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의 안정성을 위해서 플러스 얇은 허리에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흉곽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산모에게도 좋다고 하지만 예비 아빠들도 이거 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같이 투게더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흉곽을 줄여주는 첫 번째 운동 바로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이 연결선상에서 제가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을 모두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먼저 호흡이에요. 호흡하는 방법인데 저는 항상 이 필라테스 호흡을 하실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 하나를 그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냐면 풍선이에요. 풍선이요? 네, 풍선이에요. 풍선이 뭐예요? 보면 주입구가 있고 동그랗게 풍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입구를 우리 갈비뼈가 지나가는 요 앞에 우리 명치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기를 풍선의 주입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풍선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호흡에 호흡을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을 때 아래부터 채운다는 느낌으로 풍선을 빵빵하게 호흡을 쭉 채워주고 내쉬는 호흡에는 이 주입구에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여기부터 호흡을 쭉 빼주고 마지막엔 내가 갖고 있는 배꼽 주변 호흡까지 조여주셔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필라테스 호흡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흉곽 호흡법이라고도 하고요. 아코디언 호흡법이라고도 해요. 우리 아코디언을 보면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네. 자, 이런 호흡법이 이제 필라테스 호흡법이고요. 이 호흡법을 이용한 동작이 오늘 헌드레드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헌드레드. 백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 호흡을 100번을 동작과 함께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우리가 마시는 호흡을 카운트를 제가 5번을 세면 내쉬는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내쉬는 호흡을 우리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호흡을 뱉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톡톡 끊으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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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짧고 강하게 5번 내뱉는 호흡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으로는 저희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좀 동작을 보면서 좀 배우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로 호흡을 먼저 하실 때는 가장 좋으신 건 앉아서도 호흡하는 게 좋으시지만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누워있는 방송입니다. 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주실 거고요. 두 무릎은 구부리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다가 두실 겁니다. 양손은 편하게 누셔서 내가 최대한 호흡을 느낄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의 주입구 생각하면서 천천히 들여내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부터 내가 호흡을 채워줄 거예요.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갈비뼈 사이까지 내가 호흡을 쭉 채워준다는 느낌을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주입구부터 빼주면서 갈비뼈를 내가 마치 코르세를 입은 것처럼 쭉 닫아주면서 배꼽도 당겨가지고 옵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아래부터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채워주고 네. 내쉬는 호흡에 그 호흡을 갈비뼈로 위에서 닫아주는 아래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두 다리를 테이블탑 포지션,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 모습을 데드벅 자세라고 불러요. 네네. 그 상태에서 똑같이 아랫배 호흡부터 채우고 내쉬고 호흡을 내뱉을수록 이 코어에 강한 단단한 힘을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동작 필라테스 호흡법이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헌드레드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 100번이요? 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테이블탑 포지션, 양손 똑같이 데드벅 자세 상태에서 자,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고개부터 천천히 들어서 컬업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잇몸 일으키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뱉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은 길게 쭉 뻗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를 쭉 내리신 상태에서요. 손끝으로 리듬을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이렇게 호흡을 해서 총 100번을 호흡을 하는 건데 저희가 방송 관계상 100번을 다 하면 좋지만 오늘은 딱 50번으로 저희 100번 하고 싶었는데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3주차 챌린지 대신에 3주차 챌린지 한번 다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포지션이 바뀝니다. 1주차 때는 지금 했던 자세, 2주차 때는 상체 같이 올라오고 마지막 3주차 때는 다리를 쭉 뻗는 동작까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른 한번 해볼까요? 네, 매트에 편안하게 머리를 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실 거고요. 아이고, 이 타이밍에 신발끈이 또 풀렸네요. 밑으로 한번 좀 더 내려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요.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내 호흡을 인지하기에 앞서서 손도 한번 느껴볼게요. 내 한 손을 갈비뼈 위에 아까 있던 풍선에 주입고 한 손은 아랫배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양손을 그래서 한 손 한 손 모두 다 쓰셔서 내가 호흡을 채우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내가 아랫배부터 호흡을 채운다는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늑골 사이, 갈비뼈 사이까지 호흡을 채운다는 느낌을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풍선 주입구부터 후 호흡을 빼줘서 내가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쭉 갈비뼈를 조여볼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그렇죠. 아랫배부터 내가 호흡으로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후에서 호흡을 쭉 빼주면서 마지막에는 아랫배에 있는 호흡까지 한번 빼보는 겁니다. 바로 다음 동작을 맞아요. 여기서 바로 테이블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데드벅 자세 만들어주면서 바로 내쉬는 호흡에 컬업까지 가볼게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놔 볼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한 번만 더요. 내쉬는 호흡에 컬업 후 해서 자, 여기서 100 호흡 들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만 움직이나요? 손만 움직이자.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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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넷, 다섯. 언제 숨을 들이쉬죠? 후, 후, 숫자 카운팅 할 때 마십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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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두 번 더.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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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지막.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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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입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해보세요. 천천히 일어나 보실까요? 와, 저는 그 호흡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희수 씨, 지금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느껴봤습니다. 저희가 이 앞선 동작들을 다 같이 빠르게 좀 종합을 해가지고 다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차로 갈 건데 3주차 우리 민수 씨 미션이야. 두 다리를 쭉 뻗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쭉 뻗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다 같이 할 때.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필라테스 호흡법까지만 오늘 배우고 헌드레즈 자세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운동법 알려주신 조윤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오늘 배운 이 동작 내일 하자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ight now! 네, 우리 지역 청주시에서 영화 촬영으로 거리가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드라마 촬영으로 운천동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구간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710인데요. 청주 고인세 박물관부터 흥덕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촬영 당일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우회 보행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촬영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막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안 나가네요. 네, 전화번호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비가 오면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날씨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또 배경으로 영화와 드라마가 또 탄생할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더위도 식히고 공부도 하는 탐방 여러분 어떠십니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제천 박물관 탐방 안내해드리고요. 이어서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곡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